KKMD 893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 번역.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FA-50 플러스 KF-21 황금 조합으로 재무장하는 필리핀 공군. 최근 미국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대만, 러시아와 대치 중인 나토를 챙기느라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더구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 미국 방산업계는 미군의 수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미국이 다 못 챙기는 지역에서 이선 공급자 역할을 맡아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과 함께하는 인도태평양 네트워크 안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남중국해 진출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 중국을 미국 더하기 한국 조합으로 견제할 수 있고, 동남아 지역에 F-16V 대신 KF-21 보라매가 투입되더라도 링크 16, AIM-120D 같은 미국산 무장은 그대로 연동되므로 크게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 수요 폭증으로 F-16V를 언제 필리핀에 인도해 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 이하 DSA는 며칠 전인 2025년 12월 6일 필리핀 한국산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을 위한 고위급 회담 진행 중 남중국해 공군력의 전략적 변화 시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분석 기사는 KF-21 보라매 첫 수출국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필리핀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만약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한다면 FA-50 플러스 KF-21 황금 조합으로 크게 강화된 공군력을 통해 남중국해,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겨우 12대 정도의 KF-21로 뭘 할 수 있느냐라는 비아냥이 있을 수도 있지만, DSA는 그런 비아냥이 왜 합리적이지 못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DSA의 기사를 읽고 나서 필리핀의 KF-21 보라매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실화된다면 필리핀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최초로 FA-50 플러스 KF-21 패키지를 완성하는 나라가 됩니다. 먼저 2025년 12월 6일 DSA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 대한민국이 밀고 있는 FA-50 플러스 KF-21 패키지 도입이 필리핀에 어떤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A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필리핀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KF-21 보라매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놓고 심도 깊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수년간 지연되어 온 필리핀 공군력 재건이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남중국해 그리고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동맹 신뢰성, 힘의 균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의 이번 KF-21 도입 추진은 필리핀 군 현대화 로드맵에 따른 단순한 무기 구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회색 지대 작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확산, 그리고 나날이 군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인근 해역 같은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 공군력 우위와 지속적 영공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리핀 정부의 전략적 인식을 반영한다. 대한민국 국방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보도들과 주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의 흐름으로 보아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필리핀 정부와 카이 간 논의는 탐색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KF-21 보라매는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3단계가 요구하고 있는 차세대 멀티롤 전투기 프로그램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필리핀의 하늘과 해상에서 중국의 군사적 공세가 강화되며 지역 안보 환경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의 KF-11 도입 움직임은 단순한 상징적 영공 초기 수준에서 벗어나 현대적 공군 전력에 기반한 실질적 고강도 억지 태세로의 전략적 전환을 시사한다. 보도된 협상 구도에 따르면 필리핀은 최대 12대 규모의 초도 물량에 이어 미래 전력 확장을 위한 옵션을 두는 단계적 조달 방식을 고려 중인데, 이는 필리핀의 재정적 현실과 긴급한 전투 능력 회복 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는 동시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필리핀의 핵심 방위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서방 측 무기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아시아 내 동맹군들과의 상호 운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대아시아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12대라는 기체 수량을 넘어 KF-11 도입 추진은 향후 필리핀 정부의 억지력 계산법에 암묵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이 전략적 기정사실화 이후 시도되고 있는 잠재적 적성국가 중국의 침입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영공 주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동맹국 및 잠재적 적성국가 모두에게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작전 측면에서 봤을 때 KF-11의 도입은 그동안 수동적 대응 위주의 작전을 펼치던 필리핀 공군이 지속적 상황 인식 유지 능력, 장거리 요격 능력 및 분쟁이 발생한 영공 전반에 걸친 실질적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공군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필리핀의 영공 주권 방어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국가들의 위험 평가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종합해볼 때 속도, 정밀 타격, 확전 우위로 정의되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서 이루어진 이번 카이와의 협상은 공군력을 외교를 보조하는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국가 회복력과 동맹이 가진 중요성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는 필리핀 국방 전략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KF-11 보람에 고성능 전투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한국. 보라매라는 이름을 지닌 KF-11은 한국이 가장 야심차게 추진해온 방산 프로젝트로 단순 시스템 통합 혹은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첨단 전투기를 자체 능력으로 설계 및 개발하여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상징한다. 약 70억 달러의 자금이 투자된 KF-11 프로그램은 점점 비용적,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기존 4세대 전투기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 공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한 KF-11은 2022년 7월 초도 비행을 실시했으며, 그 이후 초음속 비행, 항전 장비 검증, 레이더 성능 시험, 초기 무장 통합 등을 아우르는 고강도의 테스트 및 평가 체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KF-21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채택한 블록 단위 업그레이드 구조는 성숙한 개발 철학을 반영하며, 블락 1은 공대공 우세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고, 블락 2부터는 정밀 지상 타격과 해상 타격 능력 같은 완전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통합하게 된다. 수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진화적 능력 구축 로드맵은 필리핀 공군 같은 중소규모 공군이 보다 빠른 시기에 기체를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도입 기체의 서비스 관련성을 수십 년에 걸쳐 확장시킨다. GE F414 애프터버너 장착 터보팬 엔진을 쌍발로 장착한 KF-11은 약 마하 1.8의 최고 속도와 1000km를 넘어서는 전투행동 반경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능 범위 한계는 광대한 해양 접근로를 보유한 필리핀 공군이 초기 임무와 요격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군으로 변화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KF-11의 센서 구성은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한국형 능동전자 주사 배열 A사 레이더를 중심으로 수동 탐지를 위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최신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생존성을 높이도록 설계된 통합 전자전 체계로 보완되어 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KF-11의 준 스텔스 기체 설계는 복합재 적용,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내부 무장창 탑재 옵션, 레이더파 흡수 코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4세대 플랫폼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감소시켰다.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IR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D 등 서방의 첨단 무장과 높은 호환성을 지닌 보라매는 연합군 킬체인에 원활하게 통합되는 동시에 먼 거리에서도 확실한 타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필리핀 공군이 KF-11 보라매를 지금 필요로 하는 이유. 필리핀 공군이 KF-1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2005년 F-5 퇴역 이후 거의 20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전력 공백 때문인데 사실상 필리핀은 제공권 확보 능력이 없는 상태다. 2014년 카이로부터 FA-50PH 경전투기 12대를 인수하면서 필리핀의 전투기 전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고 FA-50PH들은 초음속 비행, 정밀 타격, 네트워크 기반 훈련에서 귀중한 경험을 제공했지만 기체가 지닌 태생적 한계로 인해 고강도 공중전 시나리오에서의 효과는 상당 부분 제한되었다. 85%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높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FA-50PH는 지속적인 해상 영공 방어, 장거리 요격 임무 또는 적성국가 중국이 보유한 첨단 4세대, 5세대급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긴 센서 탐지거리, 많은 무장 탑재량, 넓은 전투행동 반경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관할 구역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와 전투함이 작전 활동을 수행한 최근 사례들은 이러한 공군 전력 공백이 초래하는 전략적 비용을 부각시켰으며 중국의 영공 침범과 강압적인 신호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2023년에 시작된 호라이즌3 군 현대화 프로그램에서 필리핀 정부는 공군력이 영토 방어뿐만 아니라 동맹의 신뢰성과 위기 확산 통제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목적 전투기 획득을 우선적 핵심 사항으로 명시했다. KF-11은 기존 전투기 자산보다 결정적인 질적 도약을 제공하면서도 5세대 플랫폼과 관련된 과도한 조달 및 유지 비용을 피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전략적 측면에서 보라매는 지금까지 국내 반군 진압 임무와 제한적 영공 감시에 집중하던 필리핀 공군으로 하여금 제공권 확보, 해양 접근 거부, 연합작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카이 필리핀 협상 들여다보기, 비용, 자금 조달, 그리고 작전 지속 능력. 2025년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이후 나온 한국 방산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 대표단은 카이 관계자들과 KF-11의 기체 성능, 지속 지원 개념, 조종사 전환 과정, 산업협력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선희 카이 아시아지역 국제사업개발 수석 매니저는 우리는 필리핀 공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FA-50을 운용하고 있고 최근 추가 도입도 결정했다. 우리는 필리핀 공군의 전투 역량 강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실전 경험은 다른 국가들의 FA-50과 KF-11을 홍보할 수 있는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희 수석 매니저의 이러한 발언은 FA-50을 성공적으로 운용해온 필리핀의 경험이 카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남아 지역 수출 신뢰도 역시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대서 예비역 대한민국 공군 대령은 준비태세와 지속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강점은 언제든 가동률을 85%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측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필리핀 FA-50PH가 언제 어디서든 전투에 투입되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대서 예비역 공군 대령은 비록 FA-50을 언급했지만 그의 설명은 출격 능력과 정비 용이성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전투기 설계 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과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공군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군사 전문가 빈센트 카일 파라다는 한국 방산 제품들은 서방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품질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K방산의 가치관이 방산 공급 국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언론들은 훈련, 군수 지원, 예비 부품을 포함한 KF-11의 대당 가격이 미화 7천만 달러에서 8,500만 달러, 한화 1,000억에서 1,200억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도 물량으로 KF-11 12대를 도입하게 되면 패키지 전체 규모는 미화 10억에서 15억 달러 정도가 되며, 이는 필리핀 정부의 중기적 재정 능력 범위 안에 위치한다. 현재 논의 중인 재원 조달 방안에는 과거 FA-50 도입 시 활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정부 간 신용 공여 방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방 예산에 대한 필리핀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빠르면 2026년에 양해 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9년 또는 2030년에 첫 인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KF-11 자체 운용 일정과 수출 준비 주요 단계와도 일치한다. 절충교역, MRO 구축 야망, 그리고 장기적 전략 가치. 한국 필리핀 간 KF-11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필리핀의 군용 항공기 정비 수리 및 개조, MRO 시설을 구축하자는 제안으로, 이는 필리핀을 한국 전투기들의 지역 군수 지원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주요 방산 조달 사업에서 기술 이전, 산업 참여, 국내 역량 구축을 의무화한 필리핀의 방위산업 육성법에도 긴밀히 부합한다. 익명의 한 카이 관계자는 필리핀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필리핀이 신뢰할 수 있는 자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40대의 FA-50과 20대의 KF-11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해당 내용은 필리핀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필리핀 국내에 군용 항공기 정비, 수리 및 개조, MRO 역량을 확보하면 수명 주기 비용을 줄이고 가동률은 높이며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방산 산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도네시아가 KF-11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방식과 유사한데, 현지 업체가 부품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전면적인 개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항공산업에 통합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모델을 보여준다. 남중국해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게 될 전략적 파급 효과. 지정학적 관점에서 KF-11의 도입은 특히 서필리핀해와 같은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공군의 지역 안보 역할을 상당히 증대시킬 것이다. 장거리 센서와 최첨단 시계외 공중전 BBR 미사일을 탑재한 보람에는 필리핀이 J-10C, J-16과 같은 고성능 중국 플랫폼에 맞서 공력 주도권을 다툴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중국이 시도하고자 하는 강압적 공중작전의 운용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향상된 공중전 능력은 또한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 하에서의 상호 운용성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자 협력 구도 내에서의 상호 운용성도 함께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에게 있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KF-11 필리핀 수출 계약은 직접적인 군사력 파견보다는 첨단 기술 수출을 매개체로 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의 실질적 진전을 의미한다. 경제적 산업적으로 KF-1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이번 파트너십은 초기 기체 구매를 훨씬 넘어서는 기술 확산, 인력 개발,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이 KF-11 보라매 도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현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군력이 주권, 억지력, 그리고 동맹 유효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반영한다. 만약 KF-11 보라매 필리핀 수출이 성사된다면 이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공중전 신뢰성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지역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필리핀이 보다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안보 주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F-1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필리핀이 영내 안정, 억지력, 집단 안보에서의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SA가 2025년 12월 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FA-50 플러스 KF-11 패키지가 필리핀에 어떤 의미일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2025년 8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추격하던 중국 해경선이 무리한 기동 끝에 자국 해군 전투함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중국 공군 소속 전투기가 남중국해 분쟁 지역 상공을 순찰 중이던 필리핀 항공기에 접근하여 비행 경로를 가로막거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하는 행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무기 사용 직전 단계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군사적 도발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죠. 만약 FA-50 플러스 KF-11 패키지가 도입된다면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리핀 정부와 DSA를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스카버러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인근입니다. 두 지역 모두 필리핀 공군기지에서 대략 200에서 250km 내외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행동 반경이 1000km에 달하는 KF-11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전투행동 반경 500km인 FA-50도 함께 출격할 수 있습니다. 마 1.8의 속도를 지닌 KF-11 보라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필리핀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6분에서 7분 만에 해당 해역에 도착할 수 있지만 이 착륙 과정, 영공 진입, 작전 수행을 위한 기동 등을 포함하면 15분에서 2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해당 해역에 가장 가까운 중국 공군기지는 하이난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카버러 암초 지역에서 8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JT-C는 중국 본토 방어용이기 때문에 출격하는 전투기는 러시아 수-27을 개조한 J-11이나 수-30을 개조한 J-16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전투행동 반경이 1500km 이상인 대형 전투기로 스카버러 암초 지역까지 출격이 가능하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함재기 J-15를 활용해 더 빠른 시간 안에 목표 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필리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 전력은 초음속 경전투기 FA-50PH이지만 아직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센서 범위 및 전투행동 반경이 중국 J-11이나 J-16에 비해 열세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결과 서필리핀에는 지금 그야말로 무주공산인 상태이고 중국 공군과 해군은 아무런 부담 없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나드는 등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KF-11 보라매를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조우할 수 있는 중국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 J-11, 역시 4세대 전투기로 볼 수 있는 J-15와
4.5세대 전투기 J-16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전투기들 중 센서 능력이 우수하고 시계외 공중전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기종은 4.5세대 J-16과 KF-11인데요. 전문가들은 센서 융합 능력을 지닌 KF-11 보라매가 J-16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KF-11 보라매를 4.75세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KF-11 보라매를 도입한다면 남중국해 분쟁 지역의 중국 전투기들보다 먼저 병력 전개가 가능할 뿐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 KF-11 보라매의 첨단 A사 레이더를 활용한 원거리 탐지를 실시하고 접근하는 중국 전투기들에게 시계외 공중전 BBR 위협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KF-11 보라매의 우수한 센서 융합 능력은 이 장면에서도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루손, 팔라완 지역 레이더 기지와 해군 레이더, FA-50 레이더 및 KF-11의 A사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KF-11이 융합하여 미국산 링크 16 혹은 국산 데이터 링크로 공유하여 통합시키는 시스템 구축도 가능해집니다. 덕분에 중국이 얼마나 어디까지 어떤 패턴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위기 시 위협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중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외교적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무방비 상태였던 필리핀 초계기나 해경만 상대하는 구도가 아니라 첨단 고성능 전투기 KF-11 보라매가 전투 공중 초계를 하고 있는 공력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중국 전투기들은 지금까지 마음대로 저질러 왔던 위협 비행의 강도를 낮추고 사격 통제 레이더로 조준하는 등의 위협적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던 필리핀 공군이 실제 교전이 터졌을 때 중국 전투기와 전투함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대로 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KF-11이 시계외 장거리 공중전 능력 및 장거리 대함, 대지 타격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미국, 일본, 호주가 필리핀을 후방 지원하는 구조가 갖추어진다면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위협적 군사행동에 따른 위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군사적 행동 억제라는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중국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필리핀이지만 적어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도 제법 다칠 것 같은 상대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미국은 일본, 호주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SA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필리핀을 지원하더라도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병력 지원보다는 첨단 기술 수출 및 KF-11, FA-50용 예비 부품, 탄약, 정비 설비 공급 가속화 같은 군수 지원이라는 간접적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